요즘 눈이 침침하시죠?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고 눈이 뻑뻑하시고 밤에 운전하시기 무서우시죠? 그런데 그 침침한 눈이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뇌졸중, 당뇨,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눈 건강은 물론이고 전신 건강까지 놓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거울 앞에 가셔서 본인의 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시니어 건강과 눈 건강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진행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정말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눈과 전신 건강의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니에요. 눈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존재입니다. 눈의 혈관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직접 관찰할 수 있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이 눈을 들여다보면 혈관 상태를 알 수 있고 그것으로 뇌졸중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전신 질환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눈 건강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눈의 기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까지 있으시면 눈 건강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눈 건강이 나빠지면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글씨를 못 읽으시니까 책도 못 읽으시고 텔레비전도 제대로 못 보시고 외출하시기도 무서우시고 낙상 위험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눈 건강을 지키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눈 건강을 되찾고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눈 건강과 뇌졸중, 당뇨, 치매의 연관성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릴 눈 건강의 가장 중요한 습관 1위는 거의 모든 분들이 놓치고 계신 건데 이것만 잘하셔도 눈 건강이 확 좋아질 수 있어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눈이 어떻게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셔야 왜 눈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지 납득이 가시거든요. 눈은 뇌의 연장선이에요. 발생학적으로 눈은 뇌에서 뻗어나온 기관이에요. 그래서 눈의 신경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눈에 문제가 생기면 뇌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눈 검사를 통해서 뇌졸중이나 치매의 초기 징후를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눈에는 아주 가는 혈관들이 많이 분포해 있어요. 망막에 있는 혈관들은 우리 몸에서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혈관이에요. 의사가 안저 검사라고 해서 눈 안쪽을 들여다보면 이 혈관들의 상태를 볼 수 있거든요.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막혀 있으면 그게 눈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신의 혈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눈 검사로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같은 전신 질환을 발견하거나 그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당뇨가 있으시면 당뇨망막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높은 혈당이 망막에 가는 혈관들을 손상시켜서 시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뇨망막병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본인은 잘 보인다고 느끼시는데 눈 안에서는 혈관이 손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셔야 해요. 고혈압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혈압이 눈의 혈관을 손상시켜서 고혈압 망막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혈관이 좁아지고 출혈이 생기고 심하면 시신경이 손상될 수 있어요. 치매와 눈 건강의 연관성도 연구되고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망막의 변화가 뇌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해요. 망막이 얇아지거나 망막 혈관에 이상이 있으면 치매 위험이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눈은 뇌의 창문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거예요. 뇌졸중과도 관련이 있어요. 눈의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뇌의 혈관에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실제로 망막 혈관의 이상이 뇌졸중 위험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어두워지는 증상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서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이렇게 눈은 단순히 보는 기관이 아니라 전신 건강의 지표예요. 눈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 눈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도 함께 챙기시는 거예요. 반대로 눈에 이상이 생기면 그게 전신 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68세 박영숙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눈이 침침해서 안경을 바꾸러 안과에 가셨대요. 그냥 노안이 심해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안과에서 안저 검사를 하시더니 혈관에 이상이 보인다고 하시면서 내과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하셨대요. 이분이 설마 하면서 내과에 가셨더니 당뇨가 발견됐대요. 공복 혈당이 많이 높으셨던 거예요. 그동안 증상이 없어서 당뇨인 줄도 모르고 지내셨던 거죠. 만약 안과에 안 가셨으면
당뇨를 한참 더 모르고 지내셨을 거예요. 눈이 침침해서 가신 건데 당뇨를 발견하신 거예요. 눈 검사가 전신 건강을 체크하는 기회가 된 거죠. 지금은 당뇨 관리를 잘 하시면서 눈 건강도 챙기고 계세요.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눈이 침침하거나 시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댓글로 알려주세요. 눈이 예전보다 침침해지신 것 같으시면 1번, 아직 괜찮으신 것 같으시면 2번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알아야 더 맞춤형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거든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읽어보고 가능한 답글도 드리면서 간단한 조언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매주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정성껏 준비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구독 한번 누르시면 앞으로 계속 건강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구독은 무료인데 건강은 비싸잖아요. 구독 버튼 한 번이 여러분 건강 챙기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 시니어분들에게 흔한 눈 질환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증상이 있으면 주의하셔야 하는지,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시는지 아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 번째로 노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에요. 40대 중반부터 시작되는데요. 눈 안에 있는 수정체라는 렌즈가 딱딱해지면서 초점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겨요. 책이나 핸드폰을 볼 때 팔을 쭉 뻗어서 멀리 놓고 보시게 되죠. 노안은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서 막을 수는 없지만 적절한 돋보기나 다초점 안경을 쓰시면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줄이실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백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병이에요. 수정체는 원래 투명해야 하는데 이게 뿌옇게 변하면서 시야가 흐려지는 거예요. 마치 안개 낀 것처럼 보이시고 밝은 빛에 눈이 부시고 색깔 구분이 어려워지실 수 있어요. 백내장은 노화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당뇨가 있으시면 더 일찍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다행히 백내장은 수술로 치료할 수 있어요.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인데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성공률이 아주 높아요. 세 번째로 녹내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녹내장은 눈 안에 압력이 높아지거나 혈류에 문제가 생겨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이에요. 시신경이 손상되면 시야가 좁아지는데 무서운 건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서서히 시야가 좁아지는데 본인은 잘 모르세요. 그러다가 많이 진행된 후에야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녹내장으로 손상된 시신경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정기적인 안과 검진으로 녹내장을 일찍 발견하시면 안약이나 레이저, 수술 등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어요. 네 번째로 황반 변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황반은 망막의 중심부에 있는 부분으로 가장 선명하게 보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황반 변성은 이 황반이 손상되면서 시력이 떨어지는 병이에요. 글씨나 사람 얼굴처럼 똑바로 보는 게 안 보이시고 직선이 휘어 보이시고 시야 중심에 검은 점이 보이실 수 있어요. 황반 변성에는 건성과 습성이 있는데 습성은 빨리 진행되고 시력 손상이 심해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으니까 정기검진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로 당뇨망막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뇨가 있으시면 망막의 혈관이 손상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증상이 없다가 진행되면 시야에 검은 점이나 줄이 보이시고 시력이 떨어지시고 심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어요. 당뇨 관리를 잘 하시고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시니어분들에게 흔한 눈 질환들이 있는데요.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조기 발견이에요. 대부분의 눈 질환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거나 미미해서 본인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은 안과에 가셔서 눈 검사를 받으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눈 건강을 지키고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갈 건데요. 1위는 거의 모든 분들이 놓치고 계신 건데 눈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먼저 5위입니다. 5위는 바로 눈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눈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이 있어요. 이런 영양소들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 눈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첫째로 루테인과 지아잔틴이에요. 이 두 가지는 황반을 보호하는 색소예요. 우리 몸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 해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와 달걀 노른자가 있어요.
특히 계란 노른자에 루테인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계란을 트실 때 노른자도 꼭 드세요. 둘째로 오메가3 지방산이에요. 오메가3는 눈물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망막 건강에도 좋아요.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고등어, 삼치, 연어, 정어리 같은 등푸른 생선이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생선을 드시는 게 좋아요. 셋째로 비타민 A예요. 비타민 A는 눈의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해요. 당근, 고구마, 호박 같은 주황색 채소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한데 이게 몸에서 비타민 A로 바뀌어요. 간에도 비타민 A가 많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넷째로 비타민 C와 E예요. 이 비타민들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비타민 C는 감귤류, 딸기, 피망, 브로콜리에 많고요. 비타민 E는 견과류, 씨알류, 아보카도에 많아요. 다섯째로 아연이에요. 아연은 망막에서 비타민 A를 활용하는 데 필요해요.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굴, 쇠고기, 견과류, 콩류가 있어요. 지금 냉장고 열어보세요. 시금치, 당근, 계란, 생선, 이런 눈에 좋은 음식들이 있나요? 없으시면 오늘 장 보실 때 꼭 사세요. 내일 아침에 계란 드시면서 시금치 나물 곁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눈 건강 챙기시는 첫걸음입니다. 5위가 눈에 좋은 음식이었죠. 이제 4위로 올라갑니다. 4위는 바로 눈 스트레칭과 휴식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도 근육이에요. 눈 안에 있는 근육이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해서 초점을 맞추거든요. 가까운 것을 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지고 먼 것을 볼 때는 얇아져요. 그런데 오래 가까운 것만 보시면 이 근육이 긴장된 상태로 계속 있게 돼요. 그러면 눈이 피로해지고 두통이 생기고 시력에도 안 좋아요. 특히 요즘은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오래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화면을 가까이서 오래 보시면 눈이 정말 피로해져요. 그래서 눈에 휴식을 주시고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20-20-20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그러니까 약 6m 이상 떨어진 곳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가까운 것을 보다가 먼 것을 바라보시면 눈 근육이 이완되면서 휴식이 돼요. 텔레비전 보시다가 핸드폰 하시다가 20분에 한 번씩은 창밖을 바라보세요. 멀리 있는 나무나 건물을 20초 정도 바라보시는 거예요. 눈 스트레칭도 해주시면 좋아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로 눈을 꽉 감았다가 크게 떠주세요. 5번 정도 반복하시면 돼요. 둘째로 눈동자를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셋째로 눈동자를 시계 방향으로 크게 한 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크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 넷째로 코끝을 가까이 보다가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걸 번갈아 해주세요. 이런 스트레칭을 하루에 2-3번 해주시면 눈의 피로가 풀리고 눈 근육이 유연해져요. 손바닥을 비벼서 따뜻하게 한 다음에 눈 위에 살짝 올려놓고 계시는 것도 좋아요. 따뜻함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이걸 눈 온찜질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1-2번, 1-2분 정도씩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아는 70세 김순자 어르신은요, 핸드폰으로 드라마 보시는 걸 좋아하셨대요. 한번 보기 시작하시면 몇 시간씩 보시더래요. 그러다 보니 눈이 점점 뻑뻑해지고 충혈되고 두통도 생기시더래요. 제가 20-20-20 법칙이랑 눈 스트레칭을 알려드렸어요. 20분에 한 번씩 창밖을 보시고 드라마 한 편 끝나면 눈 스트레칭을 하시라고요. 한 달 정도 하시니까 눈이 훨씬 편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4위가 눈 스트레칭과 휴식이었죠. 이제 3위로 올라갑니다. 3위는 바로 눈을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외선이 눈에 안 좋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듯이 눈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야 해요.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이 되는 선글라스를 꼭 쓰세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나오니까 선글라스를 쓰시는 게 좋아요. 선글라스는 렌즈가 어두운 것보다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어두운 선글라스는 오히려 동공이 커져서 더 많은 자외선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구매하실 때 자외선 차단 표시를 확인하세요. 블루라이트도 주의하셔야 해요. 블루라이트는 핸드폰, 텔레비전,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파란색 계열의 빛이에요. 블루라이트에 오래 노출되면 눈이 피로해지고 안구 건조증이 심해지고 수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블루라이트가 망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준다는 건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눈의 피로를 유발하는 건 맞아요. 블루라이트를 줄이시려면 첫째로 화면 밝기를 낮추세요.
너무 밝은 화면은 눈을 피로하게 해요. 둘째로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셋째로 저녁 시간에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 사용을 줄이세요. 특히 주무시기 전에 화면을 보시면 수면에 안 좋아요. 넷째로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블루라이트 필터 기능이 있으면 활용하세요. 모자를 쓰시는 것도 좋아요. 챙이 넓은 모자를 쓰시면 위에서 내려오는 자외선을 막아줄 수 있어요. 선글라스와 함께 쓰시면 더 좋고요. 외출하실 때 선글라스 챙기시는 거 오늘부터 습관 들이세요. 현관에 선글라스를 놔두시면 외출하실 때 자연스럽게 챙기실 수 있어요. 3위가 자외선과 블루라이트 차단이었죠. 이제 2위로 올라갑니다. 2위는 바로 만성질환을 철저히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당뇨나 고혈압이 눈 건강에 안 좋다고 말씀드렸죠. 이 만성질환들을 잘 관리하시는 게 눈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당뇨가 있으시면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망막혈관이 손상돼요. 당화혈색소라고 해서 지난 두세 달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가 있는데 이 수치를 목표 범위 안에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약을 꼬박꼬박 드시고 식이요법을 지키시고 운동도 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세요. 고혈압이 있으시면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높은 혈압이 눈의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혈압약을 꼬박꼬박 드시고 짜게 드시지 마시고 체중을 관리하시고 정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하세요.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예요.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기름이 끼어서 혈류가 안 좋아지잖아요. 눈으로 가는 혈류도 마찬가지예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세요.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눈 검사를 더 자주 받으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1년에 한 번 이상 안저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당뇨막 막병증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고혈압이 있으셔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는 72세 이영우 어르신은요, 당뇨가 있으신데 관리를 잘 안 하셨대요. 약도 가끔 빼먹으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요. 눈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느끼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검은 점들이 떠다니는 게 보이시더래요. 급히 안과에 가셨더니 당뇨막 막병증이 꽤 진행돼 있었대요. 망막에 출혈이 생긴 거래요. 레이저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시력이 예전만큼 회복되지는 않으셨대요. 이분이 후회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당뇨 관리 잘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눈에 문제가 없다고 방심했다고요. 당뇨막 막병증은 초기에 증상이 없어서 본인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눈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 약 꼬박꼬박 드세요. 식이요법 지키세요. 그게 눈 건강 지키는 길이에요. 자, 드디어 1위입니다. 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습관 1위. 이건 거의 모든 분들이 놓치고 계신 건데요. 바로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눈에 특별히 문제가 없으시면 안과에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눈 잘 보이는데 왜 가요? 아프면 가야지 이러시는 분들이요. 그런데 그게 위험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녹내장, 당뇨막 막병증,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들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잘 보인다고 느끼시는데 눈 안에서는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한번 손상된 시신경이나 망막은 회복이 안 돼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시면 이런 질환들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초기에 발견하시면 치료나 관리를 통해서 진행을 늦추거나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기 검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60세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은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안과에 가시면 시력 검사뿐만 아니라 안압 검사, 안저 검사, 세극 등 검사 등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안압 검사는 녹내장을 확인하는 데 중요하고 안저 검사는 망막과 시신경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해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시면 더 자주 더 꼼꼼히 받으셔야 하고요. 안과 검진을 받으시면 눈 건강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눈 검사로 당뇨, 고혈압, 동맥경화 같은 전신 질환을 발견하거나 그 심각도를 평가할 수 있거든요. 눈 검진이 전신 건강 체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73세 최영수 어르신은요, 평생 눈이 좋으셨대요. 안경도 안 쓰시고 잘 보이셨대요. 그래서 안과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러다가 운전면허 갱신하러 가셨는데 시력 검사에서 걸리셨대요. 한쪽 눈 시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대요. 급히 안과에 가셨더니 녹내장이 꽤 진행돼 있었대요. 시신경이 상당히 손상된 상태였대요. 이분이 정말 충격받으셨대요. 평생 눈이 좋았는데 갑자기 녹내장이라니요.
그런데 녹내장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서서히 진행됐는데 본인이 모르셨던 거래요. 녹내장은 시야가 주변부부터 좁아지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잘 못 느끼시거든요. 만약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으셨으면 더 일찍 발견했을 텐데 하고 후회하셨대요. 지금 바로 달력을 보세요. 올해 안과 검진 예약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번 달 안에 안과 예약을 잡으세요. 미루지 마세요. 그 검진 한 번이 시력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눈 건강을 지키는 습관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5위, 눈에 좋은 음식 꾸준히 드시기. 루테인이 풍부한 녹색 채소,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드세요. 4위, 눈 스트레칭과 휴식 규칙적으로 하기. 20분에 한 번 먼 곳 바라보시고 눈 스트레칭 하시고 눈 온찜질 해주세요. 3위,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눈 보호하기. 외출할 때 선글라스 쓰시고 화면 밝기 낮추시고 저녁에는 화면 사용 줄이세요. 2위, 만성질환 철저히 관리하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시면 약 꼬박꼬박 드시고 관리하세요. 1위,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 받기.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에 가세요. 이 5가지 습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자, 이제 눈 건강과 뇌졸중, 치매의 연관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좀 더 깊이 이해하시면 눈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게 되실 거예요. 뇌졸중은 뇌의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생기는 병이에요.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그 부위가 담당하던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반신마비, 언어장애, 의식 저하 등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눈과 뇌졸중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면요. 첫째로 눈의 혈관 상태가 뇌의 혈관 상태를 반영해요. 눈의 망막 혈관에 이상이 있으면 뇌의 혈관에도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망막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출혈이 있으면 뇌혈관도 비슷한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저 검사로 뇌졸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둘째로 갑작스러운 시각 증상이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어요.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어두워지거나 물체가 2개로 보이는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 일과성 허혈 발작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곧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셋째로 뇌졸중이 오면 시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뇌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부위에 뇌졸중이 오면 시야가 좁아지거나 한쪽이 안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치매와 눈 건강의 연관성도 연구되고 있어요. 치매 중에서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여서 생기는 병인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눈에도 쌓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눈 검사로 알츠하이머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또 망막 두께가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망막이 얇아지면 뇌도 위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망막 신경 섬유층의 두께를 측정하는 검사로 치매 위험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시력 저하 자체도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눈이 안 보이시면 외출하시기 어렵고 책 읽기 어렵고 사람들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신체 활동도 줄어들고 인지 활동도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시게 돼요. 이런 것들이 다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시력을 유지하시는 게 치매 예방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눈 건강은 단순히 잘 보이느냐, 못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신 건강, 특히 뇌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눈 건강을 챙기시는 게 뇌졸중과 치매를 예방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1세 정순옥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오른쪽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이시더래요. 뿌옇게 보이시다가 1시간쯤 지나니까 다시 보이셨대요. 그래서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며칠 후에 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번에는 좀 더 오래 안 보이셨다가 다시 회복됐대요. 가족분들이 이상하다면서 병원에 가보자고 하셨대요. 병원에 가셨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건 일과성 허혈 발작의 증상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뇌검사를 해보자고 하셨대요. 검사 결과 뇌혈관이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었대요. 뇌졸중이 오기 직전 상태였던 거예요. 바로 치료를 시작하셔서 다행히 뇌졸중을 막을 수 있었대요. 만약 이분이 눈 증상을 그냥 넘기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뇌졸중이 왔을 수도 있어요. 눈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시고 병원에 가신 게 뇌졸중을 막은 거예요. 갑자기 눈에 이상한 증상이 생기시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거나 시야 일부가 어두워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빛이 번쩍거리거나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자, 이제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시니어분들 중에 눈이 뻑뻑하고 건조하다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안구 건조증은 눈물이 부족하거나 눈물의 질이 나빠져서 눈 표면이 건조해지는 상태예요. 눈이 뻑뻑하고 모래가 들어간 것 같고 따갑고 충혈되고 눈물이 자꾸 나고 눈이 피로해요. 아, 눈물이 자꾸 나는 것도 안구 건조증 증상이에요. 눈이 건조하니까 자극 때문에 반사적으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은 질이 안 좋아서 금방 증발해버려요. 나이가 들면 눈물 분비가 줄어들고 눈물의 질도 떨어져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호르몬 변화로 안구 건조증이 더 흔하게 생겨요. 안구 건조증을 완화하시려면 첫째로 인공 눈물을 사용하세요. 눈이 건조할 때 인공 눈물을 넣어주시면 도움이 돼요. 방부제가 없는 일회용 인공 눈물이 더 좋아요. 하루에 4~5번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필요하시면 더 자주 넣으셔도 돼요. 둘째로 실내 습도를 유지하세요. 건조한 환경이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켜요. 가습기를 사용하시거나 물을 받아 놓으셔서 습도를 유지하세요. 셋째로 눈을 자주 깜빡이세요. 화면을 볼 때 눈 깜빡임이 줄어드는데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여주세요. 눈을 깜빡이면 눈물이 눈 표면에 고르게 퍼져요. 넷째로 눈 온찜질을 해주세요. 따뜻한 수건을 눈 위에 올려놓고 5분에서 10분 정도 찜질해주시면 눈꺼풀에 있는 기름샘이 열려서 눈물의 질이 좋아져요. 다섯째로 오메가3를 섭취하세요. 오메가3가 눈물맛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등푸른 생선이나 오메가3 보충제를 드시면 돼요. 여섯째로 눈에 바람이 직접 닿지 않게 하세요. 에어컨이나 선풍기 바람이 눈에 직접 닿으면 눈물이 빨리 증발해요. 바람 방향을 조절하시거나 보호 안경을 쓰세요. 안구 건조증이 심하시면 안과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어요. 처방 안약이나 눈물점 폐쇄술 같은 치료법이 있어요. 너무 참지 마시고 안과에 가보세요. 자, 이제 눈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전반에 대해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로 금연하세요. 담배는 눈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흡연은 황반변성, 백내장, 안구 건조증 위험을 높여요. 담배 연기가 눈을 자극하기도 하고 담배의 독성 물질이 혈관을 손상시켜서 눈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해요.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도움이 돼요. 둘째로 절주하세요. 과도한 음주도 눈 건강에 안 좋아요. 알코올은 탈수를 일으켜서 안구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간 기능에 영향을 줘서 비타민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적당히 드시거나 가능하면 줄이세요. 셋째로 충분히 주무세요. 잠을 자는 동안 눈도 휴식을 취하고 회복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눈이 피로해지고 건조해지기 쉬워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푹 주무세요. 넷째로 물을 충분히 드세요. 수분이 부족하면 눈물 생성도 줄어들어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물을 드세요. 다섯째로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운동은 전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눈으로 가는 혈류도 개선해요. 또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까 간접적으로 눈 건강에도 좋아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여섯째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스트레스는 전신 건강에 안 좋고 눈에도 안 좋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 깜빡임이 줄어들고 눈이 긴장되고 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취미 활동을 하시거나 명상을 하시거나 산책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풀어주세요. 일곱째로 눈을 비비지 마세요. 눈이 가려우시면 비비시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세요. 눈을 비비시면 눈에 세균이 들어갈 수 있고 각막이 손상될 수 있고 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가려우시면 인공 눈물을 넣거나 냉찜질을 해주세요. 여덟째로 눈에 맞는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세요. 도수가 안 맞는 안경을 쓰시면 눈이 피로해져요. 정기적으로 시력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하면 안경을 맞추세요. 자, 여기서 눈 건강에 대한 오해들을 몇 가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눈이 나빠지면 안경 쓰면 되니까 괜찮다. 안경은 굴절 이상, 그러니까 근시, 원시, 난시 같은 걸 교정해주는 거예요.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같은 눈 질환은 안경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질환들은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치료해도 완전히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방과 조기 발견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오해, 눈이 잘 보이면 눈 검사 받을 필요 없다.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눈 질환이 초기에 증상이 없어요. 잘 보인다고 해서 눈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정기 검진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세 번째 오해, 눈 건강 보조제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 루테인 같은 보조제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보조제만 믿으시면 안 돼요. 음식, 생활습관, 정기검진이 더 중요해요. 네 번째 오해, 나이 들면 눈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노화이지만 생활습관으로 늦추실 수 있어요. 그냥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다섯 번째 오해, 당근 많이 먹으면 눈이 좋아진다. 당근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로 바뀌어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당근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고 생활습관 전반이 중요해요. 자, 이제 눈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증상이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증상들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첫째로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예요. 갑자기 한쪽 눈이나 양쪽 눈이 안 보이시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망막 박리, 뇌졸중, 시신경 이상 등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둘째로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예요. 시야의 일부가 어두워지거나 커튼이 내려오는 것처럼 가려지거나 시야가 좁아지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셋째로 심한 눈 통증이에요. 눈이 심하게 아프시면 급성 녹내장이나 다른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바로 가세요. 넷째로 눈앞에 번쩍거리는 빛이 보이거나 검은 점이나 줄이 갑자기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망막 박리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바로 가세요. 다섯째로 눈이 심하게 충혈되면서 통증이 있고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응급 상황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시간이 중요해요. 빨리 치료하시면 시력을 살릴 수 있는데 늦으면 영구적인 손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이상한 증상이 있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천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메모하시거나 화면 캡처해 두세요. 먼저 눈 건강 지키는 핵심 습관 5가지입니다. 하나, 눈에 좋은 음식 꾸준히 드시기. 녹색 잎채소, 등푸른 생선, 계란, 당근, 견과류를 드세요. 둘, 눈 스트레칭과 휴식 규칙적으로 하기. 20분마다 먼 곳 바라보시고 눈 스트레칭 하시고 눈 온찜질 해주세요. 셋,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로부터 눈 보호하기. 선글라스 쓰시고 화면 밝기 낮추시고 저녁에는 화면 사용 줄이세요. 넷, 만성질환 철저히 관리하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있으시면 약 꼬박꼬박 드시고 관리하세요. 다섯,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 받기. 1년에 한 번은 꼭 안과에 가세요. 다음은 눈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입니다. 하나, 금연하세요. 둘, 절주하세요. 셋, 충분히 주무세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요. 넷,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 6잔에서 8잔. 다섯, 규칙적으로 운동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여섯, 스트레스 관리하세요. 일곱, 눈을 비비지 마세요. 여덟, 도수 맞는 안경 쓰세요. 다음은 안구 건조증 완화법입니다. 하나, 인공 눈물 사용하기. 둘, 실내 습도 유지하기. 셋, 눈 자주 깜빡이기. 넷, 눈 온찜질하기. 다섯, 오메가3 섭취하기. 여섯, 바람 직접 닿지 않게 하기. 다음은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입니다. 하나,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둘, 갑작스러운 시야 변화. 셋, 심한 눈 통증. 넷, 번쩍거리는 빛이나 검은 점이 갑자기 많이 보임. 다섯, 심한 충혈과 함께 통증, 시력 저하. 다음은 오늘부터 실천할 것들입니다. 하나, 지금 냉장고에서 눈에 좋은 음식 확인하기. 없으면 장 볼 때 사기. 둘, 이 영상 보면서 눈 스트레칭 한번 하기. 셋, 올해 안과 검진 예약 잡기. 넷, 선글라스 현관에 꺼내놓기. 다섯, 이 영상 가족한테 공유하기. 이 체크리스트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눈을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제가 올리는 건강 정보를 바로바로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인데 여러분의 건강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는 것, 그게 여러분 건강 챙기는 작은 시작이에요. 그리고요, 이 영상 꼭 가족들한테도 공유해주세요. 배우자분, 형제자매분, 자녀분들한테요. 카카오톡으로 이 영상 링크 보내시면 됩니다. 눈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잖아요. 눈이 안 보이시면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지시거든요. 가족분들도 눈 건강 챙기시라고 이 영상 공유해드리세요. 특히 부모님 눈 건강 걱정되시는 자녀분들, 이 영상 부모님께 보여드리세요. 정기 검진 받으시라고 눈에 좋은 음식 드시라고 챙겨드리세요. 그게 진짜 효도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눈은 건강의 창이기도 해요.
눈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볼 수 있어요. 눈이 건강하다는 건 단순히 잘 보인다는 게 아니라 혈관이 건강하고 신경이 건강하고 전신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습관들 대단한 게 아니에요. 눈에 좋은 음식 드시고, 눈 씻게 해주시고, 선글라스 쓰시고, 만성질환 관리하시고, 정기검진 받으시고, 이런 작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것들이 여러분의 시력을 지키고, 나아가서 뇌졸중이나 치매까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눈이 건강해야 책도 읽으시고, 텔레비전도 보시고, 손주 얼굴도 보시고, 산책도 다니시고, 삶을 즐기실 수 있어요. 눈 건강을 잃으시면 삶의 질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눈 건강을 챙기세요.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눈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 보실 수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눈 건강을 지키시는 게 행복한 노년을 지키시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하고 실용적인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